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 아카데미의 소식 알림이 아이작입니다. 우리 강사에게 듣는 수출 이야기. 오늘은 우리 최두원 관세사님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관세사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두원 관세사라고 하고요. 그 무역하고 통상의 현장을 제가 10여 년 넘게 지금 지키고 있고 또 이론적으로도 제가 이제 무역학과의 겸임 교수로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관세사님 오늘 어떤 재미있는 얘기 저희한테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 워낙 뭐 국제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국 제도, 한국 뭐 관세 이런 것만 알아서는 사실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일반 뭐 수출 초보 기업분들께서는 한국의 수출 제도나 관세 통관 이런 걸 알기도 참 어려운데 이제는 세계 각 국의 관세 통관 제도까지 알아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네요. 저도 뭐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글로벌한 무역 통상 관련된 토픽 중에서 저는 USMC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USMCA라고 한다면 사실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기존 나프타 북미 자유 협정이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네, 정확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프타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로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의 FTA는 아니지만 나프타가 1994년도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브랜드들, 완성차 브랜드들, 부분품 브랜드들도 이미 많이 멕시코로 진출을 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우리 관세사님께 우리 수출 초보 기업분들이 USMCA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세사님 우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아이작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나프타가 USMCA로 이제 변경되게 되면서 뭐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변화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직접적인 경험이기도 언론을 하고요.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변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USMC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의 일환으로서 지금 변경이 됐었고요.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완성차라든지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분품과 관련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상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요 변화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RVC라고 해서 우리가 Regional Value Content, 그러니까 영내 가치 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퍼센테이지가 62.5%, 그러니까 나프타 시대에서는 그랬었는데요. 75%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이 예전에는 62.5점 맞으면 A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75점을 맞아야지 A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간 걸로 느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멕시코로 진출할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이 더 갖게 된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는 그러니까 USMCA,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그 원산지 부분품이 아닌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한국 부분품 혹은 일본 부분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부분품, 일본 부분품을 예전보다 나프타 시대보다 덜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프타 때는 없었던 이제 규정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철강, 알루미늄 사용의 비중이 이제 규정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새롭게 등장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프타와는 달리 그 USMCA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자가 생산에 필요한 철강하고 알루미늄의 70%를 영내 USMCA에서 지금 조달하도록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내라는 거는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변화인데요. 이 세 번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정말 많은 국내, 국외 FTA를 정말 많이 검토도 하고 컨설팅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름하여 LVC, 그러니까 Labor Value Content라고 해서 음. 노동 가치 비율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뭐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네. 굉장히 새로운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의 40%, 그다음에 트럭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45%가 시간당 16불 이상의 급여 받는 노동자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캐나다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당 급여를 충족을 하는데요.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평균 급여라고 하는 것이 저 16불의 절반 해도 미치지 못하는 자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 그런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USMCA 하에서 FTA 특혜 세율을 보기가 어렵겠다라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거는 일종의 그런 비관세 장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비관세 장벽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도 사실 상승이 되는 만큼 예. 그럼 결국에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렇게 상승된 원가가 소비자한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의 이익도 감소할 것이며 또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렇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분품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해진 USMCA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공급망,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지 로지스틱, 그러니까 물류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그 예전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우리가 부분품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USMCA 영내에서의 부분품들을 조금 더 공급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급망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USMCA의 부분품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만큼 이 비용도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끝내기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USMCA 관련해서 직접 실무를 다뤄보시거나 기업들에게 컨설팅하셨던 일이 있다면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USMC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멕시코에 진출한 완성차하고 그 다음에 완성차 부분품의 협력 업체들이 되는 거죠. 한국 브랜드에. 그래서 USMCA라고 하는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제가 실제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 판정 시스템에 적용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원산지 상품으로 판정이 되는 그러한 물품들도 있었던 반면에 아무래도 기준이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좀 어떻게 충족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FTA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관세 제도, 통상 제도인 만큼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생생한 이야기도 지금 좀 전달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이작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 USMCA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고 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어디서 좀 어떤 거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땐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USMC에 대한 좀 갈급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무역 아카데미를 통해서 무역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사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강사에게 듣는 생생한 수출 현장 이야기, 기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관세 통관, 또 외국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